LMP 작업실의 베이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다 떠들었는데 그때도 손님이 안 오신다면 예, 그냥 끌 거고요. 떠드는 중에 첫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이제 손님에게로 달려가 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은 LMP 작업실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 작업할 게 있는 사람, 혹은 혹은 공부할 게 있는 사람, 책 읽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는 입주자를 받아서 입주 계약을 해서 입주자만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카페처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한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손님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손님 오시기 전까지 떠드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은 여러 창작자들의 상품을, 작품을 입점해서 판매하는 소품 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작업할 거, 읽을 책, 공부할 거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또 여러 소품들 구경하고 구매도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사실 오픈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해서 오픈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성향이 이상하거든요. 다 그냥 완벽하게 해서 오픈하려고 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 아시죠? 약간 게을 완벽주의 이런 말로 유명한데 사실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완벽주의라는 말이 좀 약간 좋게 들리잖아요. 나 잘하려고 안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약간 핑계 댈 수 있잖아. 아,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잘하려다 보니까 못한 거야. 약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게 된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란 말을 나 스스로는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됐고 아무튼 근데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 준비가 다 안 됐음에도 일단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하고 이제 하나씩 아 맞다 이거 해야지, 아 맞다 저거 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려고 해요.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로 살았는데요. 진짜 이런 나를 바꿔 고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나아지고 더 많은 실행을 하고 싶어요. 얘기가 이렇게 새버렸네? 근데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LMP 작업실은.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자주 찾아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자주 찾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LMP 작업실 운영한 지 이제 2년 반 되어 가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이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던 것들 이야기 해볼 건데 제가 일단은 LMP 작업실 이름의 뜻을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는 이름은 아니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레이지, 맥스, 포텐셜, 이 세 글자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선택했는고 하니, 예전에 제가 알던 한국어보다 영어가 좀 더 익숙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이 말을 해줬어요. 너 되게 레이지 맥스 포텐셜이라고. 그때가 그 친구랑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어. 막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난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의 뜻은 알지만 이제 어떤 말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 근데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게 많은 일을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대요. 말 그대로죠. 그래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나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좀 응원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왜냐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제가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된다면 나같이 게으르지만 뭔가 저지를 인간들을 응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살아오다가 이런 공유 작업실을 만들려고 생각을 딱 했을 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 이름을 그래, 내가 예전에 그 이름으로 공간을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으로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들이 이게 LMP 작업실이 아니라 IMP 작업실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제가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LMP입니다. 이거를 소문자로 쓰는 이유는요. 안 궁금하시겠지만 대문자로 LMP를 쓰면 왠지 모르게 약간 반도체 하청업체? 아무튼 약간 좀 이공계열 무슨 하청업체? 기업? 느낌이 나요. 이상해. LMP 이렇게 쓰면. 저한테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느낌이 이게 내 감성이 아니다 라는 요상한 생각으로 이제 소문자로 쓰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고집을 부린 지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고집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레이지 맥스 포텐셜. 저처럼 게으른데 아이디어도 많고 세상에 펼쳐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는 나만의 속도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여유를 가지면서도 유능하고 유쾌하게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왜 이 공간을 만들게 됐는지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1인 사업을 한답시고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퇴사하고 나만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에 도취되어서 지냈을 뿐인 그 시기에 어떤 공유 작업실에, 소규모 공유 작업실에 제가 입주를 했었어요. 지인이 입주해 있는 공유 작업실에 자리가 마침 하나 나서 나도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입주를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생각해도 소규모 커뮤니티 오피스의 희망편, 아주 로망, 천상계 소규모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공유 오피스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디자이너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1인 사업가, 뭐 요가를 하는 사람, 막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분들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동료가 되고 서로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어떤 고민이 있거나 뭐 해결 과제가 있거나 할 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얘기 나눠주고 뭐 서로 생일 축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막 이런, 정말 진짜 희망편, 커뮤니티 희망편. 그래서 그때 저 되게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그 공유 작업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계속 이런 커뮤니티를 경험하고 싶은데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내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감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어차피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서 하면 돼. 저는 항상 뭘 하면 뻑적지근하게 다 갖춰놓고 시작해야 되는 이제 고집병이 있어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되는데,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는 도메인부터 사거든요. 그래서 저 취미가 도메인 쇼핑이에요. 지금 많이 고쳤는데 아직도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도메인들이 제 가비아 계정에 쌓여 있어요. 좀 주로 도메인은 가비아에서 사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바로 브랜딩하고 바로 도메인 사, 이런 편이어서 내 좋은 커뮤니티를 경험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럼 나도 커뮤니티 만들어야겠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었지. 그 일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난 사무실이 있어야 돼, 작업실이 있어야 돼 라고 이제 뻑떡지근하게 생각해버리는 게 저의 크나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나의 성향상 나는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왕 사무실을 구할 때 좀 크게 잡아서 거기에 여유 공간에 또 다른 나처럼 회사 밖에서 나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공유 작업실을 내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던 좋은 커뮤니티가 되는 사례를 따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럴 돈이 없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너무 섣부른 생각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돈은 엄마가 빌려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엄마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고 두 번째로 그 해도 될까의 여부는 제 주변에 정말 실력 있고 실속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가가 한 사람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은 너무나 큰 사업이고 전 항상 그 친구를 사업가로서 존경하거든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 이런 공유 작업실을 하고 싶다. 왜 그 친구한테 물어봤냐면 그걸 물어보면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실속 있는 선택을 내리니까 아 정신 차려 아니야 라고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따끔한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웬걸 그 친구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말리지 않으니 또 제동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진짜 그냥 냅다 넙죽 매물 찾고 이걸 여기에 열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매물은 그냥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 지역을 선택했고 이 건물을 찾았냐고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지금의 저라면 아마 다른 기준으로 매물을 찾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절치부심했거든요. 많은 다짐과 이렇게 살아선 안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시 매물을 찾으라고 하면 애초에 매물 찾을 일을 안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른 기준으로 찾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는 뭐 보증금이나 월세의 상한선은 있긴 했지만 뭐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것보다는 시설이 기준에 충족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냥 깔끔하고 입지도 좋고 이런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풍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걸 해서 바로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런 기준으로 찾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그때는 월에 이만큼씩 입주해주면 입주비를 이렇게 받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에 서겠다 이런 월세 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입주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저는 그런 영리하게 계산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설이 괜찮은 곳을 기준으로 찾았고요. 그 위치는 제가 당시에 집은 대치동에 살고 있었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4호선 라인으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이 성수에 있었는데 안국으로 옮겨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가지 지역에서 작업실로 계속 오갔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만든 작업실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 지역에서 뭐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가깝거나 오가기 편한 곳이 어디일까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통의 요충지인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쪽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는 막 교통이 좋은 곳을 찾아야지
교통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네 가지 지역에서 내가 오가기 편하려면 어디여야 하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교통의 요충지였다. 근데 이 지역으로 자리를 잡은 건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어디서 찾아오시든 오기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여기가 을지로 이거든요. 을지로 7가. 그리고 중구예요. 근데 뭔가 을지로나 중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 같은 거, 예술적인 자산, 그리고 이 근방의 이웃들이 진짜 흥미로운 사람도 많고 해서 이 지역의 자리를 잡음으로써 제가 얻게 된 인적 네트워크나 자산 같은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럭키했다,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 매물은 작업실에 와본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이 좀 특이해요. 작은 소형 건물 하나 전체를 다 L&P 작업실에서 쓰고 있고요. 2층짜리거든요. 근데 한 개 층이 층고가 정말 높아요. 한 3, 4m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1층이고요. 제가 2층이라고 말한 건 이 난간 위의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여기 나가서 별도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출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난간은 무엇이냐? 이것은 복층이에요. 복층 다락인데 이 다락도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죠. 아무튼 이렇게 좀 독특한 공간이고, 위치도 DDP 아시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맞은편에 그 교통섬처럼 도로들이 이렇게 세 면을 하고 있는 큰 골목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그 골목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골목도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을 주는 골목이어서 이 건물의 뭐랄까 특수함, 독특함에도 꽤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어떻게 찾았냐면, 일단 뭐 그 상가를 기준으로 찾는 죄송해요. 그 제가 이전에 살 집을 찾아보는 거는 했었어도 상가를 찾아보는 건 안 했었는데, 사실 상가도 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어플에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찾아봤고, 원래는 이 매물을 보려고 이 지역에 오지 않았어요. 이 근처에 광희문이라고 있거든요. 광화문 말고 광희문이라고 조그만한 문이랑 담벼락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거. 가만히 있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201호였나? 그러니까 지금은 독채 건물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떤 건물의 한 호실이었죠. 근데 그 건물도 좀 매력이 좀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 광희문의 담벼락이 있고, 그 건물에서 그 호실만 그 담벼락 쪽으로 난 야외 테라스 공간이 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라스 공간도 매력적이고, 그 담벼락 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 그 담벼락과 함께 드리워진 나뭇잎 같은 것들도 딱 보이고 되게 매력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구경하러 간 날
오전에 다른 분이 가계약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심했죠. 근데 이왕 바쁜데 이 지역을 왔는데 이 지역 근처에 또 다른 매물이라도 하나 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근처에 2층짜리래요. 그리고 월세나 보증금도 내가 보러 왔다가 가계약이 걸려 있어서 놓친 이 매물과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조건인 거죠. 2층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중개사분이 보러 와라 라고 해서 갔어요. 중개사분이 좀 약간 유쾌하시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딱 이 건물 들어왔을 때 복층이 있잖아요. 다들 제가 2층이라고 하면 손님들도 제가 2층이라고 하면 여기가 2층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랬던 거죠. 아, 이걸 가지고 2층이라고 해? 이러면서 약간 조금 그 뭔지 알죠? 막 좀 정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떨떠름하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둘러보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중개사 할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일로 와봐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가봤더니 건물 옆에 바로 붙어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니 2층이 있었고 제가 그 2층 공간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층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내가 만약에 입주자가 와서 자기 일을 하는 동안에도 1층에서 다른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열 수 있겠다. 2층하고 1층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작업실을 열어서 그 작업실의 용도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개사분에게 계속 이랬죠. 저 진짜 이거 처음 이런 거 해보는데 진짜 여기 좋은 매물 맞죠? 아니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이러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그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여기 좋다 안 좋다 내가 계속 문제될 거 있다 없다 계속 내가 그러니까 중개사분이 없다 좋다 계속 이러셨거든요. 그러고 제가 계속 돈 없다 이러니까 그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여기 관리비 원래 관리비 5만 원 월 5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 그냥 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관리비 뺐고 복비도 그때 얼마였지? 20%였나 20만 원이었나를 깎아주셨었고요. 여러모로 잘 조건 맞춰주셨었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고 그것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야, 세월이 무섭네요. 진짜 2년 반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LMP 작업실로 열었고 처음에는 진짜 딱 공유 작업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무엇을 하든 그거는 자기가 본 다른 인간의 무언가를 모방하는 거예요. 진짜 뭐든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게 바꿔서 다시 실행하는 것이 그것만이 자기가 만든 거고 무엇이든 간에 처음 하는 건 다른 인간의 것을 보고 모방하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을 되게 길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 작업실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확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실을 곡물 작업실이라고
이라고 규정한 것도, 그리고 이 작업실의 뭐 입주 조건, 입주비, 구성 이런 것도 모두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공유 작업실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예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이러지 말 걸 생각이 드는 건, 다른 공유 작업실들을 좀 가보거나 그런 사례들을 관찰해 볼 걸 하는 생각은 지금 돌이켜보면 좀 들어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공유 작업실을 좀 보고, 그 중에 내가 맞는 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텐데, 저는 단 하나의 제가 겪어본 사례만 알고 거기서 좋은 거를 봤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막 똑같이 베꼈다 표절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방식을 고민 없이 차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층에 책상 두고, 그 책상은 이제 전용석, 개인 책상 입주하는 분들 거가 되고, 1층에 큰 테이블 둬서 거기는 이제 다 같이 쓰는 공간, 뭐 밥 먹고 이러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뭐 자유석 입주자의 공간 이런 식으로 두고, 이게 제가 있었던 공유 작업실의 방식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렇고,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던 건 그 공유 작업실에서 봤던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제가 여기서 똑같이 저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입주자가 있긴 했었어요. 뭐 운 좋게 검색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다른 여러 이제 기회들로 입주자가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있었음에도 그분들과 어떤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입주자분들도 몇 개월 안 하시고 많이들 나가시는 거예요. 몇 개월 안 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내가 돈 낸 만큼 많이 안 오게 되니까, 혹은 와서 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느낌의 작업을 안 하게 되니까 나가신 거겠죠? 저는 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왜 내가 생각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되게 최근에 그 이유를 좀 깨달았거든요. 뭐냐면, 제가 다녔던 공유 작업실에서 제가 목격한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동료가 되고 소속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그 친구의 친구들이 작업실에 마치 사랑방처럼, 방앗간처럼 놀러와서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또 막 서로 같이 해볼 만한 일을 기획하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중고 마켓 같은 거 열고, 플리마켓 열고, 뭐 같이 워크샵 열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그걸 상상하며 이 공간을 만들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들, 그 공유 작업실은 그 공유 작업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생긴 게 아니라, 그 공유 작업실을 처음에 만들고 이렇게 꾸려갔던 분들, 그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가 물리적인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으로 펼쳐진 것 뿐이었다는 걸 정말 최근에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가 맞네 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몰랐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내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커뮤니티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티에 소속되게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겠지
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게 정말 바보 같았던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속력이나 커뮤니티가 없었고, 그럼 이 공간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를 받는다거나, 아, 내가 소속되어 있어 라는 느낌을 받을 순 없잖아요. 공간만 있다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실제 하는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할 텐데, 공간 없이도 존재하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는 상태니까 여기 와봤자 그냥 각자 작업하고 가는 거고, 이 공간에 막 애정이라든가 사연, 역사가 쌓일 일도 없는 거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저의 뭐 지인이라든가 네트워크들이 많이 탄탄하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공간을 막 커뮤니티처럼 와줄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작업실 오픈부터 지금까지 참새가 방앗간 찾듯이 자주 찾아주고 이 공간에 아껴주는 친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차원이긴 하죠.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는 건. 예. 그래서 제가 기대한 커뮤니티는 안 만들어졌고, 입주자분들도 오래 계시지 않고 이제 퇴실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익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주비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행사나 모임을 자주 열기 시작했어요. 게을러서 문 열 뻔한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의 플리마켓을 지금까지 3년째 3회째 연속으로 열고 있는데, 그거의 첫 시작도 24년 6월이었고요. 그리고 뭐 뜨개 같은 거 가르쳐주는 모임이나 독서회 열기도 하고, 두쫑쿠가 한창 유행일 때 두쫑쿠 만들어 먹는 모임 같은 거 열고, 이제 다양한 모임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LMP고 제가 이 공간을 처음 만들 때 생각했던 게 게으르지만 뭔가 저지를 인간들을 응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행사나 모임을 기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반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회다. 그러면 독서회 이름이 게으른 독서회가 되는 거고, 독서회에 와서 책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막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는. 플리마켓 연다? 그러면 플리마켓 이름이 게을러서 못 열 뻔한 플리마켓이 돼버리고, 약간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이 LMP 그리고 게으르지만 뭔가 저지를 인간들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조금씩 실행을 쌓아가자. 그렇게 하면 이 LMP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이 컨셉이 어느 정도 비주류 감성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자기만의 실행을 잘 쌓아가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근데 작업실 열고 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공감의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아, 내가 LMP다. 나 이거 너무 공감된다. 뭐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사나 모임을 할 때에도 이 LMP에 입각한 그런 구성이나 기획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브랜딩이었구나, 좋은 브랜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사나 모임도 많이 열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죠.
그래서 예, 2년 반이 흘렀네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진짜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치자면 사업자 등록도 해놨고 회사 안 다니고 1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제가 진짜 정말 어떤 계속 굴러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 계속 굴려보고 하진 않았거든요. 행사나 모임도 그냥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작업실을 바깥에서 보면 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막 어떤 분은 롤모델이다라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1,4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팔로우도 많이 모였고 올해 열렸던 게을러서 못 열 뻔한 플리마켓 3회 때는 진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수익이 나면서 계속 잘 운영되는 곳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칼이 목을 이미 뱄다. 이미 조금 뱄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있어요. 피 닦으면서 이제 칼 쳐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제가 작업실을 2년 반 동안 이제 이어오면서 받았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전히 놓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욕심껏 사실 지금 당장 작업실을 정리하면 금전적인 문제는 훨씬 괜찮은데 근데 욕심껏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입주자분들이 계시면 그 입주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도어락이. 근데 이제는 누구든 영업시간 내에 와서 카페처럼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고 본인이 여기서 보낸 시간만큼 돈을 내고 가는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이어가면서 일단 저도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고 저도 돈을 벌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 잘하고 싶어요. 재밌는 거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요즘 계속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루에 2-3개씩이라도 진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것과 무관하게 기대하게 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인스타그램을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가 이만큼 찍히면 좋겠어. 팔로우가 이만큼 쌓이면 좋겠어 하는 것은 내가 실행하는 것과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 언어 능력 완전 떨어졌는데 내가 인스타그램 포스트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요가 100개씩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완전 버렸어요.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엄청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확 쌓이고 막 반응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스스로 그러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뭐 하나 딱 해보고 반응이 그렇게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면 에이 뭐야 별로네 라고 하면서 그냥 안 하는 걸 선택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했는데 결과가 별로면은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핑계 댈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했는데 안 되면 부끄럽고 내가 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했어 내가. 그러면 했을 때 됐었을지 안 됐었을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내가 안 한 거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거야.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진짜 멍청한 선택이죠. 약간 그렇게 좀 살아온 것 같아요. 평생을. 그냥 다행히 약간 이것저것에 재주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한 편이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별탈 없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도움이라든가 친구들의 어떤 애정과 보살핌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죽지 않고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깨달아 버렸고, 내가 안 해놓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비겁하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 알아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실행을 하는 것에는 타협이 없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손님이 오기 전까지 내가 떠들고 싶은 이야기 떠든다 라고 생각한 것도 처음에 지금 한 5번째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몇 번 찍으면서 뭔가 막 약간 오프닝 멘트 이런 게 있어야 되나? 내 생각만큼 깔끔하게 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막 계속 다시 찍고 이랬거든요. 계속 편집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려나? 편집했을 때 어떻게 보일까? 썸네일이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이 컨텐츠 이름을 뭐로 정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고 집중이 안 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찍은 게 이 영상인데, 그냥 이것도 완벽한 결과물에 대한 생각 내려놓고 일단 말하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말한 내용들이 정말 중언부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컨텐츠 자체가 그냥 정리하지 않고 제가 말한 거,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한 거 올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시간에 그냥 실행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실행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쌓아서, 계속 쌓다 보면 복리이자처럼 나한테 오는 어떤 결과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꾸준히 하는 걸 한평생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걸 꾸준히 해서 그 결과를 꼭 경험해 보고 싶어요. 꾸준히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결과를. 그런 바뀐 마음으로 LMP 작업실 바꿔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주자가 아니어도 여기 오실 수 있어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LMP 작업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 혼자 하냐? 혼자 해요. 중간에 같이 일을 하는 친구가 1년 있었어요. 그 친구 하고 일하게 된 거는 제가 되게 외롭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거든요.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같이 일하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되게 바보 같은 섣부른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비즈니스가 명확하게 있지도 않았고 수익이 딱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그 친구한테 월급을 주든 뭐 수익을 분배해 주든 이런 약속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동료가 필요하다는 생각만으로 그걸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뭐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서 같이 해줬겠죠. 근데 같이 하고 나니까 또 이제 혼자 할 때는 외롭고 같이 하면 괴롭다를 제가 경험해 버린 거죠. 뭔가 제가 혼자 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나누는 것을 정말 못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와, 이 정도구나를 스스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도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일을 주지도 못했고 그 친구와 함께 일하는 순간에 있어서 그 친구한테 좀 괴롭게, 뭐 괴롭힘은 아니겠지만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서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같이 안 하게 됐는데, 같이 안 하게 되면서 조금 서로 그 소통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최근에 좀 저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친구를 대할 때 저의 부족한 면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랑 다시 대화해보고 싶은 면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몇 번 메시지 주고받고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작업실 리뉴얼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생각이 난 게 그 친구였고 그 친구 초대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초대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이 얘기 왜 시작했지? 안 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때 그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말했을 때 제가 느꼈던 외로움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외롭다,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로움보다 함께 있을 때의 괴로움, 내가 미성숙하고 부족한 상태일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괴로움이 더 크다는 걸 알아서 누구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전혀 안 들고, 일 자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구랑 같이 할 건덕지가 없어서 계속 혼자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어떤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꾸준히 잘하는 멋쟁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혼자서 자신의 공간을 꾸리고 자신의 일을 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도 혼자 하냐, 외롭지 않냐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손님들이 오니까 외롭지 않대요. 오히려 가끔은 손님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약간 손님들이 유쾌한 긍정적인 방해를, 나의 외로움을 방해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입주자만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했다 보니까 공간이 비어있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손님을 받는 경험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무도 안 오셔서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고 다소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손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또 외로울 틈도 없고 외로울 필요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뭔가 뭐 같이 하는 사람 혹은 직원 이런 게 생길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 엄청 규모가 커지거나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특정한 프로젝트나 특정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외주를 준다든지 누군가의 능력을 제가 산다든지 이 정도의 협업은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도 해왔었고. 그리고 또 LMP 작업실 많이 물어봐 주신 거 뭐가 있었지? 아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보고 끄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소품샵에 입점된 물건들의 그 바코드를 다 달 예정이거든요. 그 바코드가 될 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그도 이렇게 종이 태그를 팔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쓸데없이 진심인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작업실 공간 처음에 꾸릴 때에도 딱 생각했던 게, 최대한 쓰레기가 안 나오는 방식의 선택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은 브리타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고 있고, 뭐 일회용품보다 다회용 식기를 쓰고, 그걸 세척해서 쓰고, 그 설거지해서 쓰고, 요런 선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품샵을 준비할 때도 생각보다 그 쓰레기 나올 일이 많은 거예요. 한 번만 쓰고 버려질 어떤 포장이든 뭐 이런저런. 근데 그런 것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뭐 어떤 작업을 하든 이면지나 버려질 종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작업실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것들을 그 상품 태그로 활용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 그 상품 택용으로 잘라서 펀칭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라벨 프린터로 바코드 출력해서 두려고요. 작업실에 대해서 더 말할 게 없을까? 말할 거야 많습니다. 지금 살짝 목이 아프기도 한데 이 종이들만 다 할 때까지 조금만 더 떠들어 볼게요. 이게 뭐지? 어떻게 썰었었지 아까? 잠만. 그러면은 6등분. 제가 아까 이미 있는 커뮤니티가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펼쳐진 것 뿐이다. 그냥 저는 반대로 공간을 만들면 커뮤니티가 생기겠구나, 형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서,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니까 제가 꾸준히 쌓아야 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를 몹시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고 여기서 나만의 속도로 나의 일을 하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속 생기도록 하고 싶고, 그분들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들이 저나 LMP 작업실에 대해서 알아가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뭐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빠짐없이 말을 걸고 막 귀찮게 할 거는 전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향적이셔도 걱정 말고 오시고, 저도 약간 그 내향적일 때가 있거든요. 내향인 추구미일 때가 있어가지고, 또 그냥 공간의 즐거움만 즐기고
인간과는 아무런 소통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때의 그런 상태인 분들도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 작업실에 구석탱이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1층에 저 구석에 삼각 테이블을 일부러 샀어요. 저 구석에 두고 싶어서 그 어떠한 사회적 소통도 없이 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을 때, 거기 처박혀서 네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내향인 전용 공간, 전용 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제가 막 러쉬처럼 막 신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를 계속 찾아주시는 분과 인연이 되고 싶다. 인연이 되고 친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작업실 근처에 되게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그분들도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뭐랄까, 찾아오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환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내어줬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락인데 너무 유명한 카페잖아요. 작업실하고 진짜 가까이에 있어요. 그 카페 저는 자주 가진 않는데, 저는 원래 저희 집과 작업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간에 누군가 데려가 주거나 갈 이유가 딱히 있지 않으면 안 갑니다. 엄청난 집순이이기 때문에 잘 안 가서, 에락 커피도 매우 가까이에 있지만 자주 가지 않았는데, 거기 카페에 가보면 진짜 좁은 공간인데 항상 웨이팅이 있어요. 대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공간이 유명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단골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면 거기 사장님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존대하지 않고 편하게 서로 말하고 이름 부르는, 그 정도로 친한 단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단골들은 그 공간을 마치 자기 공간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에락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꾸려오신 분들이 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이 공간을 자기 공간처럼 느끼게 만들 거야. 나랑 친해져서 서로 평화 쓰고 반말 쓰고 서로 편하게 대하고 서로 친구가 되게 만들 거야.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 거잖아요. 그냥 오신 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커피를 내어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대화를 하고 궁금해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쌓였다는 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받을 거예요. 저 진짜 인생에 너무는 아니고 꽤나 그 인생이 농익은 늦은 시점에 30대 중반에 서야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저 진짜 이제는 꾸준히 해보는 걸 하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또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저와 나눠주실 분들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GMBF 게을러서 못 열 뻔한 플리마켓에 1,300명의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이틀 동안. 그걸 보면 저도 여기서
계속 그런 걸 한다라고 소식을 알리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와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플리마켓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시고 인지도를 갖고 계신 함께 해주신 셀러분들의 소식을 보고 그분들을 찾아와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어찌됐건 그 많은 분들이 왔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올 수 있을 이유를 만들어 드리면 된다는 거니까. 아주 뭐랄까 열의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실 리뉴얼해서 오픈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업실에서 추구미 교환소를 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을 봤는데 1시간 7분이 지나고 있어요. 너무 긴 것 같아서 제 목이 너무 아파서 추구미 교환소 이야기는 다른 영업일 날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려는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첫 손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다 하고 안녕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부디 내일은 이야기 다 못하더라도 손님이 오셔서 영상 촬영을 끝낼 수 있기만을 바라며 사실 손님 안 오셔도 아까 말했듯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손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일을 못하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베이였습니다. 오늘은 소품가게 상품 택을 만들면서 LMP 작업실에 그동안 많이들 물어봐 주셨던 것들을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오늘 하려다가 목이 아파서 더 못한 추구미 교환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이어지는 여러 생각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서 끊겠다고 해놓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럼 정말 이제는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